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유럽에서 붕괴 조짐이 나왔습니다. 미 국무성의 정무차관 빅토리아 놀랜드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크리미아 공격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푸틴이 핵협상을 중단하고 신형 핵전력을 실전에 배치했습니다. 유럽의 주요 상업은행 크레딧 스위스에서 뱅크런이 발생해서 유럽 전역으로 확산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방송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가 해임 취소 행정소송 진행하고 있고 광주에 제기한 터무니없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 후원 계좌 있습니다. 자율구독료 내는 셈 치고 좀 도와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빅토리아 놀랜드 미 국무성 정무차관이 지난주 미국이 크리미아 반도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공격을 지원하고 있고 크리미아 반도의 러시아 군사시설이 합법적인 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놀랜드는 지난 1월달에 발간된 뉴욕타임스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긴장 에스컬레이션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공격을 도울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크리미아를 대규모 군사시설로 채웠다. 그것들은 합법적인 목표물이고 우크라이나는 그들을 공격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놀랜드는 워싱턴 DC 싱크탱크 카네기 재단에 말했습니다. 놀랜드는 또한 크림반도의 비무장화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녀는 우크라이나인들이 크림반도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 크림반도가 최소한 비무장화되지 않는 한 우크라이나는 안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놀랜드가 전쟁 확대를 선동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제 미국의 전쟁 강도는 훨씬 더 나아갔다. 그들은 키예프 정권이 우리 영토에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더욱 확대되도록 선동하고 있다. 직접 공격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자하로바가 말했습니다. 놀랜드의 논평은 앤서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우크라이나의 크리미아 재탈환 시도가 푸틴에게 레드라인이 될 것이며 모스크바의 대대적인 반격의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말한 지 하루 만에 나왔습니다. 그러한 작전에 대한 미국의 지원은 모스크바를 자극할 위험을 증가시키고 나토와 러시아 간의 직접적인 충돌 가능성을 높일 것입니다. 푸틴은 크리미아에 대한 공격에 맞서 반격을 크게 확대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러시아는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연결하는 케르치 다리의 트럭 폭파 이후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에 대한 공세를 개시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바이든 행정부는 키예프가 크리미아 반도 공격을 단념하지 않게 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2022년 여름 미국이 처음 하이마스 로켓 시스템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했을 때 바이든 행정부는 이 무기가 러시아 영토를 겨냥하는 데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증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엔티워닷컴이 그 제한이 크리미아에도 적용되는지 바이든 행정부에 물었고 국무성 대변인은 크리미아는 우크라이나라고 대답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하이마스 시스템은 크리미아를 공격하기 위한 것입니다. 러시아가 2014년부터 크리미아를 통제하고 있으나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크리미아 반도를 러시아 영토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놀랜드가 도구적 역할을 한 2014년 마이단 쿠데타 이후 크리미아 반도에 거주하는 러시아인들이 국민투표로 러시아와 합병에 찬성했고 그 이후 이 변화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한편 화요일 연설에서 푸틴이 미국과 맺은 뉴스타트 핵조약에 러시아의 참여를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푸틴이 화요일 러시아가 미국과 맺은 마지막 남은 핵무기 통제 조약에 러시아의 참여를 중단하고 러시아가 새로운 지상 기반 전략 핵무기를 전투 임무에 투입한 사실을 워싱턴에 알렸다고 보도했습니다. 2021년 3월 미국과 러시아는 뉴스타트 핵협약을 2026년 3월까지 5년 연장하기로 합의했는데 푸틴이 이 협약의 파기가 아닌 중단을 선언한 것입니다. 푸틴의 화요일 연설은 바이든이 키예프를 깜짝 방문하기 위해서 나타난 직후에 나왔습니다. 화요일 연설의 대부분은 나토가 우크라이나에 더 깊이 관여하고 있다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결의를 재확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푸틴은 금요일이 될 2월 24일 그 침공 기념일을 앞두고 단계적으로 우리는 우리가 직면한 목표를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서방 지도자들의 발언은 사기적이고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면서 우크라이나는 역사적인 러시아의 땅의 일부라고 말했습니다. 푸틴이 전투 임무에 새로운 전략 시스템을 도입하는 법령에 서명했습니다. 푸틴이 2월 21일 두마 연방의회 연설에서 새로운 지상군 컴플렉스를 전투 임무에 투입하는 법령에 일주일 전 서명했다고 말했습니다. 2월 러시아 국방부는 바르나올 미사일 편대의 야르스 모바일 지상 기반 미사일 시스템이 전투 순찰 경로에 투입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푸틴은 두마 연방의회 연설에서 서방이 러시아 공군기지를 공격하려는 시도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022년 10월 모스크바에서 250km 떨어진 칼루가 지역의 샤이보브카 군 비행장에서 드론이 폭발했습니다. 나토 사무총장 옌 스톨텐버그는 2월 21일 푸틴의 연방의회 연설 이후 기자회견에서 나토는 전략무기 감축조약 참여를 중단하기로 한 모스크바의 결정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앤서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러시아의 결정이 유감스러운 조치라면서 러시아가 스타트3에 대한 논의로 돌아오면 프랑스와 영국의 무기고도 고려해서 푸틴이 지적한 나토의 전체 타격 잠재력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럽이 러시아의 공격을 받기도 전에 내부적으로 붕괴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스위스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한 미국 투자은행 리만 브라더스의 파산 사태와 똑같은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주요 상업은행 크레딧 스위스에서 뱅크런 예금 인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2022년 말에 최악의 뱅크런이 발생한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2022년 말 기록적인 뱅크런이 발생한 직후 크레딧 스위스의 경영진과 회장 알렉스 리만이 언론과 인터뷰에서 예금 인출이 중단되었다고 말했으나 예금 인출이 멈추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가속화되고 있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크레딧 스위스의 주가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지금까지 회복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추세적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크레딧 스위스 주가는 이렇게 추세적으로 2008년부터 계속 무너지고 있습니다. 크레딧 스위스의 뱅크런과 주가의 추세적 폭락은 유럽 전체로 확산할 수 있습니다. 영국, 프랑스, 이태리, 독일의 2019년 총 요소 생산성은 전부 마이너스입니다. 서유럽 GDP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고 부채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뱅크런과 주가 폭락의 전염이 예상됩니다. 유럽은 더 이상 버티기 어렵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특수작전의 목표를 달성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